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코비드 19의 팬데믹 피크에서 이제 제주로 오는 게 굉장히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제주에서의 이제 가심에 굉장히 오히려 릴렉스가 되고 저도 가심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가 아름다울 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타이틀이 임신을 했는데 심자음이 들려요입니다. 사실 obstruction 그 산부인과 영역에서는 그 산모의 배에만 관심이 있지 이 마터널 엄마의 가슴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신했는데 심자음이 들려요라고 리퍼를 받는 경우는 사실 흔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래 진료에서 만나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심장 질환이 원래 있었는데 임신을 했다. 그다음에 임신 후에 숨이 차다, 가슴이 답답하다, 분만정 검사에서 심전도가 이상이 있다. 내지는 임신 후에 다리가 좀 많이 붓는다. 내지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선생님 저 임신했어요 라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청진을 그제서야 하면서 카디악 머머가 들리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런 순서대로 얘기를 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에비던스가 많지 않아서 조금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에서 그 셀프 어세스먼트 퀘스천입니다. 28세 여자 환자가 카디악 머머를 주소로 실제로 내원하였는데 여기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examination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자는 증상은 없었고 24주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디컬 히스토리는 unremarkable 했고 패밀리나 뭐 다른 히스토리는 없었고 복용약은 바이타민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피지컬 examination에서는 열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BP나 펄스 레이트는 스테이블 하였고요. 레스피레이터리 레이트도 괜찮았습니다. 미드 시스톨릭 이젝션 클릭이 그레이드 6에서 3 정도로 얼리 피킹에 크레센트, 디크레센트 머머가 라이트 어퍼 스터널 보도에서 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에이펙스적으로 레디에이션이 되고 있었고 발설바를 했더니 약간 뭐 줄어드는 것 같다. 다이아스톨릭 머머는 들리지 않았다. 이때 가장 most likely diagnosis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한번 쭉 봐주십시오. 예. 자, 일단은 프레그넌시에서 카디악 머머라든지 앵클 스웰링은 굉장히 커먼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임산부의 한 90%에서는 카디악 머머가 들린다라고 합니다.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되지만은 뭐 열이 나는 수도 있지만은 특히나 프레그넌시에서는 그 볼륨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볼륨에 의해서 지나가는 소리가 이젝션 머머가 충분히 많이 들릴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머머의 그레이드가 한 1이나 2 정도 되겠고 미드 시스톨릭 머머가 들리고 레디에이션 될 정도는 아니며 다이아스톨릭 머머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보여드린 어떻게 보면은 프레그넌시에서 90%에서 들릴 수 있는 펑셔널 시스톨릭 머머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레이딩도 올라가 있고 얼리 피킹이 있으면서 크레센트, 디크레센트 타입이 있는 우리가 흔히 잘 알 수 있는 아오르틱 스테노시스를 먼저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환자에 있어서는 그 중에서 고른다면은 바이카스피드 아오르틱 밸브가 아닐까 젊은 여성에서 아오르틱 밸브에 뭔가 obstruction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 카디악 머머가 그 전에는 잘 들리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면서 더 잘 들리게 되는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아예 맨 처음 임신을 하면서 그냥 처음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뭐 남성분들은 흔히 젊은 시절에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한번 스크리닝이 된다면은 여성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프레그넌스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메디컬 스크리닝을 좀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카디악 머머를 우리가 주소를 해서 임산부가 오는 경우는 사실은 흔치는 않을 거고, 다음에 머머가 있다고 해서 환자가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어떤 머머가 있으면은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카디악 심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카디악 머머가 있을 때는 밸브라나 컨제니탈 뭐 션트라든지 아니면 그거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 믹스드 하트 디지즈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피메일 27세 환자가 28주 IUP입니다. 근데 환자는 그냥 원래 숨이 찼다고 합니다. 임신 전에도 숨 차고 원래 숨 차고 임신하고도 숨이 차서 그냥 원래 숨 찬 줄 알았는데 그냥 중기 스크리닝 테스트에서 심전도에서 이상이 있다 해서 가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리퍼럴 받았는데 심전도 보시면은 사이너스 타키카디아가 있지만은 R웨이브가 굉장히 덜 자라고 있고요. ST 체인지가 좀 얼리 리폴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카디악 어스컬테이션에서는 시스톨릭 머머가 레프트 사이드에 한 그레이드 2 정도 들리고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리퍼가 됐으니까 심장 초음파를 했겠지요. 심장 초음파를 했더니 평상시 보지 못한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티피컬한 에코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파라스탄 롱엑스에서 이 뷰를 딱 보는 순간에 이 환자는 컨저니탈리 커렉티드 TGA이구나라고 이제 먼저 임프레션을 가지고 시작이 되는데요.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 사이드가 바뀌어 있고 여기 밸브의 애눌러스 위치가 틀립니다. 이 위치가 틀리고 여기가 RV가 되겠는데 밸브가 망가지면서 시스톨릭 머머가 들리고 다음에 EF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카디악 머머가 들린 리퍼된 젊은 여성분들은 대부분 한 30대에서 중기 트라이메스터를 가지고 숨차고 가슴이 두근거려요라고 올 때 가장 많이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가 되겠고 간혹 가다가 AFib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마이트랄 밸브 프롤aps가 있으면서 MR이 있는 그런 경우들을 가장 많이 만나게 되고요. 실제로 알고 있는 환자가 임신을 하는 경우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에 트리트먼트라든지 프레그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다음에 딜리버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신을 하였을 때 이제 피지올로지컬 체인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점점 끝으로 갈수록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게 되고 블러드 프레셔도 증가하며 하트 레이트도 올라가고 대신에 페리페랄의 시스테믹 바스큘러 레지스턴스는 감소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 산모가 버티고 있는 그 많은 볼륨을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면은 이게 늘어나는 반면에 바스큘러 레지스턴스는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리거지테이션에는 굉장히 환자가 톨러러블 합니다. 밸브에. 하지만 스테노시스 특히나 레프트 사이드에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늘어난 많은 볼륨들을 핸들링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장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얘는 이제 레지스턴스는 떨어져 있습니다.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더 늘어날 수 있고 말로 갈수록 그 상황은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임신하였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레이버를 어떻게 이제 넘어갈 것인가인데요. 앞서 그린 요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은 마지막에는 이 볼륨이 굉장히 하이가 되고 딜리버리 순간까지 이렇게 피크를 치고 있고 특히나 이 딜리버리 하는 순간, 레이버가 걸리는 순간에는 잘 보시면은 컨트랙션 하는 동안에는 카디악 아웃풋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시비어한 레프트 사이드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산모에게는 힘든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나 컨트랙션을 한번 유테러스가 할 때마다 오토 트랜스퓨전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요. 컨트랙션을 할 때 뒤로 빠지는 플로우가 산모한테 들어오면서 거진 300 내지 500cc 정도가 오토 트랜스퓨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 딜리버리 한 후에는 플라센타에 있는 피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나마 유테러스가 커져서 이 IVC를 눌렀던 게 이제 릴리브가 되면서 그 많은 비너스 리턴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프레그넌스 때 밸뉈라 헤모다믹스는 특히나 이제 플로우가 늘어나게 되고 그레디언트도 늘어나게 되고 피지올로직하게 아네미아가 생기게 되고 반대로 하이퍼코아귤러빌리티 스테이트가 되기 때문에 밸브 디지즈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프레그넌스가 굉장히 난관이 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이런 chil드 베어링 에이지 특히 20대 30대 여성에서 가장 커먼한 밸뉈라 디지즈는 컨제니탈이 되겠습니다. 컨제니탈이 되겠고 그 외 류마틱이 되겠는데요. 컨제니탈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스비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 어린 시기에 발견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류마틱을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레그넌트 women에 있어서의 그런 클리니컬 데이터나 스터디들은 많지 않은데요. 흥미로운 것은 앞서서도 이제 류마틱 디지즈들이 많이 이제 감소는 하는데 잘 보시면은 이러한 산과 환자들에 있어서 그 모탈리티를 관여하는 디지즈가 이 하늘색입니다. 하늘색이 이제 최근으로 갈수록 오히려 카디오바스쿨라 컨디션이라든지 카디오마이오패티가 더 늘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이제 representative investigation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커프렉이라든지 자하라, 그다음에 로팩이 가장 유명하고요. 점점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렇게 5,700명의 정도로 환자를 레지스트를 가지고 10년을 팔로우한 데이터가 있고, 이것이 거의 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거기에 맞게 가이드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데스라든지 하트 페일리어가 점점 줄기는 하는데요. 클래스 4에 해당이 되는 환자는 오히려 최근으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에 의한 문제 있는 환자가 최근으로 갈수록 줄고는 있지만 클래스 4의 환자들은 점점 증가하면서 그 중에서도 밸뉼러 하트 디지즈가 녹색이 되는데 보시면은 점점 증가한다라는 것, 즉 중증의 프레그넌시 환자에 있어서 중증의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그 중에 밸뉼러 디지즈는 최근 들어서 오히려 증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2018년에는 ESC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 프레그넌시 관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내놓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스테이지별로 밸브 종류별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리거스테이션은 상대적으로 톨러러블 하지만은 이렇게 레프트 사이드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특히 아ortic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점점 그 톨러러빌리티가 떨어지게 되고 리스크도 올라가게 되고요. 특히 4에 해당되는 환자는 마터널 카디악 이벤트가 거진 40% 이상이 되는데, 이 정도 간다면은 이 프레그넌시를 이 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만약에 유지하는 것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상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4가 어떤 상황인가 보시면은 시비어한 시스테믹 벤트리큘러 디스펑션 EF가 30% 이하이거나 네아 클래스 3 이상, 다음에 시비어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있거나 시비어한 심토마틱 아ortic 스테노시스가 있거나 바이커스피드에서 어센딩 아orta가 50mm 이상인 경우에는 4에 해당이 때문에 프레그넌시를 하거나 아니면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AHA에서도 작년 사실 6월 달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놓게 되고요. 올 4월에는 5번에 걸쳐서 이렇게 프레그넌시 관계되는 세미나를 하면서 제게 이게 5편을 연달아서 실게 됩니다. 실으면서 밸브라든지 컨제니탈 디지즈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요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카디오 업스트랙스의 그런 팀 어프로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래 진료를 보실 때 이런 환자를 보았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리스크 프레딕션 모델이고, 환자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 프레딕션 모델을 생각하고 레퍼런스를 해주시면 환자한테 설명하고 서로 얘기하는데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가 이제 이러한 디지즈를 갖고 있을 때, 특히 이제 아ortic 스테노시스, 다음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산모이기 때문에 메디컬 세러피를 하게 되지만은, 환자가 메디컬 세러피에 톨러러블 하지 못하고 어리드미아가 생기거나 아니면 하트 페일리어가 계속 있다면은 그때는 인터벤션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때는 사실 뭐 이 어떠한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서 주로는 밸뉼러플라스티를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지는, 일단은 이제 환자 산모가 왔을 때, 카디악 머머로 왔을 때, 내지는 증상이 있어서 왔을 때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중요하겠고, 그것을 어쨌든 근간으로 서로 디스커션을 할 수 있으며, 순환기 내과 의사와 다음에 산부인과 의사가 한 팀이 되어서 이 환자의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내지는 분만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다음 포스트파텀의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할지 결정을 상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나 산모에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태아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터널 examination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보겠고, 하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엑스퍼트 오피니언이라든지 리퍼 시스템이 좀 많이 이제 가동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